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건희기가 아닌 건희위의 김건희 명품백 뇌물 수수 사건에 부실조사 후폭풍이 거의 쓰나미 수준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종결 처리한 김건희 명품백 뇌물 사건. 대학 동기이자 친구인 유철한 권익위원장은 동기 사랑이 나라 사랑이라는 모습을 몸소 보여줬는데요. 대통령 친구 하나 지키겠다고 권익위의 위상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말았습니다. 또 전원이 15명 가운데 13명은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인사들인데요. 박종민 부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법대 후배로 검사 출신인 정승윤 부위원장은 대선 캠프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고, 판사 출신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 지지 모임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주최 토론회에 참가하는 등 윤 대통령을 적극 지지했던 지지자인데요. 이런 결과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이에 김건희 명품백 사건 종결에 책임을 지고 엉뚱한 최정목 권익위원이 사퇴했는데요. 그래도 내부에 이런 사람이 남아있다는 자체가 다행스럽기까지 합니다. 배우자는 제재 조건이 없다며 국민권익위가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조사 종결 처리를 한 이후 이 결정에 반발한 최정목 권익위원이 국민의 불신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사퇴했습니다.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라며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조사를 종결 처리했는데요.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공직자 배우자 제재 조항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의결에 참여했던 비상임 권익위원인 최정목 의원이 종결 처리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는데요. 최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중요한 비리로 판결할 수 있는 문제가 종결 처리됐다며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하셨고 그 실망과 불신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책임은 잘못한 사람보다 지킬 것이 있는 사람이 지는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이번 결과는 자신이 부족하게 활동한 결과의 누적뿐이라고 생각한다며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적었습니다. 또 김건희 명품백 사건 처리 표결에 대해 12대 3으로 예상했지만 8대 7로 근소했다. 위원회 개별적 책임성이 발휘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국민권익위가 자각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희망한다. 진보 보수를 불문하고 권익위 전체를 폄훼하지는 말아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현직 권익위원이 특정 사건 처분에 반발해 사퇴한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양심상 도저히 묵고할 수 없었던 일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권익위의 면죄부로 김건희 씨의 범죄 사실이 없어진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은 반드시 존재하는데요. 이게 시작일 겁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알선 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김 여사가 이 같은 혐의로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2022년 9월 최재형 목사로부터 시가 300여만 원 상당의 명품을 수수한 김 여사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등의 청탁을 받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시 유아무개 정아무개 비서와 총무비서관실 조아무개 과장에게 지시해 이들로 하여금 당시 보훈처 사무관을 최 목사에게 소개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이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 수재와 직권남용죄의 공범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지시를 받아 당시 보훈처 사무관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총무비서관실 공무원과 비서, 이를 이행한 보훈처 사무관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혐의가 짙습니다. 대통령의 가족인 김 여사의 알선수재, 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입니다. 아울러 대통령 비서실 소속 3급 이상 공무원과 당시 보훈처 정무직 공무원 및 이들과 공모한 공무원들도 모두 공수처 수사 대상입니다. 저희 특위는 또한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제재 규정이 없다며 서둘러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 여사
권익이라는 지탄을 받는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한 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 등 관련자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권익위는 법령 해석의 오류를 넘어서 청탁금지법과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을 희화화한 직무를 해태하였습니다. 공수처 수사로 엄정하게 수사해서 이번에 관련자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이 명품 가방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혁신당 검찰 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는 김 씨가 청탁 대가로 명품 등을 받고 비서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며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요. 혁신당은 김건희 씨가 지난 2022년 9월 최재형 목사로부터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을 청탁과 함께 시가 300여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은 뒤 비서들에게 국가보훈부와 연결해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혁신당은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씨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제재 규정이 없다고 종결 처리하면서 법령 해석의 오류를 넘어 법 취지를 희화해 고유 직무를 해태했다며 유철한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했는데요. 누군가가 했어야 할 일을 조국혁신당이 발빠르게 대응한 겁니다. 권익위가 아닌 건희위 예산은 이제 여사님께 직접 청구하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덮으려 한 후폭풍이 권익위를 덮친 겁니다. 김건희 여사 무혐의 종결 결정 이후 권익위 게시판은 전 국민 풍자와 해악의 장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교사로 학생들의 선물을 못 받았는데 이제 배우자인 제가 대신 받으면 됩니까? 김건희 여사께 300만 원 상당의 빅 엿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권익위 결정에 부조리와 모순을 꼬집는 따가운 풍자가 넘쳐납니다. 영부인 권익 지키느라 만신창이가 된 국민 권익위 꼴이 뭡니까? 권익위는 영부인이 아니라 국민 권익위 최후 보루 아닙니까? 가방 건넨 당사자는 경찰 포토라인에 서고 정작 받은 사람은 외교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즐기고 있으니 이게 무슨 부조리극입니까? 명품 가방이 대통령 기록물이면 버린 책은 왜 대통령 기록물 손괴죄로 다루지 않습니까? 김 여사 하나 지키려고 국민을 우롱했다면 권익위는 국민이 아니라 여사님을 위한 기관일 겁니다. 여사님 방탄용 건희위 운영 예산은 그러므로 이제 여사님께 직접 청구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습니다. 또다시 불출석이나 무응답으로 대응한다면 국회법에 따른 현장 수사와 청문회가 잇따를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전 국민 우롱을 멈추고 국회의 부름에 성실히 응하십시오. 대통령 부인께 300만 원 상당의 우리 전통 엿을 선물로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국민권익위 게시판에 지난 16일 올라온 질문인데요.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을 풍자해 같은 금액만큼 엿을 선물하는 건 괜찮은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아는 공직자 부인에게 고급 시계를 줘도 되는지 회신 부탁드린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영부인께 듀얼백을 선물하고 싶은데 가능하냐는 질문도 이어졌는데요. 권익위가 김 씨의 명품백 뇌물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 처리한 뒤 이 결정을 조롱하는 질문만 200여 건 가까이 게시글이 올라온 겁니다. 질문은 쏟아지고 있지만 답변은 쉽게 달리지 않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뭐라 쓸 말이 없는 거죠. 질문이 많아 순서대로 답변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게 권익위 설명인데요. 김건희 씨 논란이 불거지기 한참 전에도 이 게시판에는 비슷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2년 전 같은 게시판에는 공직자 배우자가 100만 원이 넘는 명품백을 받아도 되느냐는 질문이 달렸는데요. 이에 대해 권익위는 공직자가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반환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거죠.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왜 전 자꾸 마리 앙뚜아네트가 생각나는 걸까요? 다시 촛불에 불을 붙이고 있는 한심한 정권. 그 끝은 절대 유쾌하지 않을 겁니다. 끝으로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을 향해 분노의 일침을 날린
박주민 위원장의 발언이 통쾌함을 안겨줬는데요. 이날 위원장 직권 상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출석을 명령하는 장면은 정말 시원하기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은 진짜 잘하고 있는데요. 이러려고 175석 과반을 만들어준 거죠. 요즘은 정말 신이 납니다. 진심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복지부는 국회에 나와서 국민 앞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을 대리해서 질의하는 국회에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국민과 환자분들 그리고 그 가족분들께서는 복지부가 브리핑장에서 일방적으로 전하는 입장이 아니라 진정 국민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변하기를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그 의무와 기대를 저버린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불참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의료계의 집단 휴진과 장기화되는 의정 갈등에 대해 정부에게 그 책임과 역할을 물어야 됩니다. 특히 복지위원님들은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그리고 그 소속 의원님들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주가 다 되어가도록 본회의, 상임위 모두 불참하고 아무런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업무 태만이고 직무 유기입니다.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소속 보건복지위원님들 혹은 국민의힘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특위 위원님들을 만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위에 복귀하셔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비난은 감당하셔야 될 것입니다. 어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 4개 환자단체 분들을 만났습니다. 환자분들의 걱정은 매우 컸습니다. 또한 환자단체 분들은 환자단체가 국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넉 달이 걸렸다. 환자와 그 가족들이 피가 마르고 애가 타는데 왜 국회가 나서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뼈 아팠고 죄송스러웠습니다.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 한번 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복지부가 11개 환자단체에 1대1 담당자를 지정하고 소통하겠다고 했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예 연락을 받지 못한 단체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관련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국회 차원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복지부가 출석을 다시 한번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와 필수의료에 필요한 인력이 공급되고 또 지역 의료에도 충분한 인력이 공급돼야 되는 등 의료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복지위원회도 그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가 또 정당하기 위해서는 과정도 정당해야 되는데 과정 자체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짚을 것은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건복지위에서는 그런 것들도 해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의료계에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를 좀 믿어주십시오. 국회가 여러 차원에서 소통도 하고 방안도 만들고 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에 그래서 복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환자들 곁으로 돌아와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그 권한과 책임을 다해서 국민분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